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국민주식 고충처리반 6부 진행의 김나엘입니다. 오늘부터 6부는 미래 주도주를 내다보는 추세 매매 전문가 우리 장동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장동우 파트너와 처음 함께하게 돼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한국경제 베스트 파트너이자 종목 제시부터 상단까지 잘 해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해볼까 하는데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자랑 좀 하면요. 네. 한국경제TV 역사상 전문가 대상을 유일하게 2번 받은 장동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가 날씨가 좀 많이 풀리는 그런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 5년 정도 만에 처음 나왔는데 그동안에 작년에 시장이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손실난 계좌 플러스로 많이 갈 거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좋은 종목 또 좋은 매매 방법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발 물가지수와 관세 우려를 소화하면서 이번 주 양시장 오름세를 보였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풀린 날씨만큼이나 시장 역시 따뜻해진 모습입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 주 우리 시장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좋아졌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이제 딥시크 문제, 중국의 딥시크 문제가 생기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딥시크 영향으로 해서 중소형주들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대박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리기판주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하나 관련주, 하나 그룹주 전체적으로 하이닉스까지 단 이제 2차 전지하고 삼성전자가 조금 안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새해 들어서 작년부터 이제 준비를 했지만 노봇주들이 초급등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주도주들이 앞으로 많이 탄생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딥시크 문제 때문에 충격이 많이 안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주가는 이제 단기 급락 후에 대박 종목이 많이 나오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2024년도 11월, 12월 달에 트럼프 선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비상계엄 충격이 있었습니다. 12월 말에. 이때 이제 12월 말에는 소비가 살아나는 여행도 많이 가고 많이 쓰고 이렇게 돈이 많이 돌아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 때문에 12월 달 굉장히 경기가 위축돼서 이게 1월까지 영향이 왔는데 저는 이제 천천히 풀릴 가능성이 있고 비상계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고 조금 있으면 탄핵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대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도 지금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그쪽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시너지 효과 물론 이제 상호 관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걸리지만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은 미국도 윈이고 우리나라도 윈. 특히 조선 쪽에 뭐 1,600조를 들여서 처음에는 수리만 했었는데 아예 건조까지 시작하는 이런 형태. 그다음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1,000조, 우주 개발 쪽에 1,000조. 이렇게 해서 합치면은요 거의 한 4,000조 정도 이상이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만약 이게 잘 된다면은 향후 10년 동안 이 4,000조, 5,000조의 가격에 5에서 10% 정도의 우리나라 경제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10% 잡으면 400조, 5% 잡으면 200조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올해 이제 물론 3월달에 공매도 문제가 좀 걸리지만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주가가 3,000포인트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코스닥도 8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가 이제 문제가 코스피가 2,600을 돌파하고 안착하느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800포인트가 매물대가 많은데 이 800포인트 바로 밑에 770포인트가 있으면 이 라인을 돌파하느냐 이런 문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섹터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데 이런 네. 순환매 특히 이제 로봇주 그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AI 의료 유리기판 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다음 주에는 CXL 반도체 중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CXL하고 유리기판 그다음에 선조정을 받았던 로봇주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첫 번째가 네. 매매하실 때 유의해야 될 점이 강력한 수급. 수급. 특히 외국인 기관이 있는데 외국인은 요즘에 단기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을 따라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기관들, 특히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종목이 단기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으로 강한 종목으로 압축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압축하되 이렇게 이제 종목이 로봇주가 많이 있잖아요. 10개, 20개 종목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돌아가면서 강한 종목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장주 한두 종목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은 2차, 3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집중하시면 다음 주에도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흐름부터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고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다음 주에 압축 매매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번 주 시장 속에서 강한 모멘텀과 주가 상승을 보였던 눈에 띄었던 종목들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강했던 종목이 제약 바이오 중에는 올릭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라이 릴리의 9,100억. 네. 조금 더 하면은 이제 마일스톤까지 하고 로열티까지 합치면 한 1조 정도의 네. 큰 수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한가를 세 번 갔죠, 세 번 가고 약간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하게 올랐지만 시가총액이 수출에 비해서 아직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 또 이거 말고도 올릭스가 다른 게 또 몇 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기술 수출 가능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올릭스 같은 종목이 가장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네. 이제 그다음에 로봇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단기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그런 종목들도 유심히 다시 한번 지금 40만 원을 드디어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까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PBI라는 종목이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었는데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PBI 그 회사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PBI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원래 이제 AI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을 비파괴 검사, 비파괴라는 거는 우리가 엑스레이 같이 겉에 물체를 파괴하지 않고 안에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전지가 잘 만들어졌는데 안에 내부 불량이 없는.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내부 불량이 있으면 상당히 큰일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뭐 아파트에 대형 화재 같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에까지 볼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네. PIE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현재 기술력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 그래. 스마트 팩토리 한글로 이제 바꾸면 말 그대로 하면 똑똑한 공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화 산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자동화 산업이 많은데 이걸 이제 AI 소프트로 학습을 한 다음에 네.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얘가 만들어주고 배치도 사료하고 로봇들에게도 명령도 하고 네. 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스마트 팩토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딥시크라든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이런 쪽이 전부 다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단기적으로 올랐지만은 미래 가치를 보면 상당히 괜찮을 거고 특히 중요한 건 딥러닝 기술이라고 해요. 딥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배운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배워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딥러닝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극대화되면 AI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 아까 제가 레인보우 잠깐 말씀드린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거든요. 우리가 택배라든지 반도체, TV 같은 화면에 보면은 로봇이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게 자율주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로봇의 자율주행을 하면 혼자 스스로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그래서 인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그런 로봇이 지금 공장에 투입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위험한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데 열이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1200도, 1300도 이렇게 사람이 옮기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부분에 로봇을 투입하게 되면은 앨런 머스크가 그랬거든요. 100만 대의 생산 로봇을 투입할 수 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인구 노령화, 그다음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날 인구가 없어요.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하고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약에 100만 대를 투입하면 가격이 엄청 싸지겠죠. 생산하는 가격이. 네. 그럼 수출 경쟁도 엄청 올라갈 거고 아마 이런 시대가 10년 안에 네. 올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 투입을 하고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쪽에 이제 미국 공장에 투입을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경비도 할 수 있고요. 요즘에 보면 강아지 로봇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집 안을 이제 집 밖을 경비도 하고 있고 순찰도 돌고 네. 우리가 사람이 24시간 지킬 수 없으니까 네. 이게 조금 이제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저 위에 보면은 38선이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군인들이 이제 24시간 경계 근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은행, 경비, 마트, 뭐 백화점, 뭐 그다음에 계산할 수 있는 로봇까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클로버 같은 경우는 현대 그다음에 롯데라든지 우리나라 한 130개 회사하고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이제 현대가 인수를 했습니다. 미국 로봇 업체인데 이쪽에 순찰 로봇을 하고 있고요. 인천공항에 로봇이 돌아다니는 거 아마 봤을 거예요. 여행 가신 분들은 여기 이제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질문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운영 관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성 로봇이라고 있어요. 감성 로봇은 뭐냐면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건데 네. 조그만 사람 아이 정도의 로봇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슬프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되면은 로봇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감성하는 로봇이죠. 네. 로봇은 우리가 명령만 하면 따라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감성 로봇 그다음에 피지컬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피지컬 로봇 같은 경우에도 사람 몸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클로봇, CMS, 그다음에 대장주는 네임 로봇이 되겠죠. 삼성 꼬리표를 띄는 그 네임 로봇, 삼성 로보티시가 되면 50만을 향해 가면 로봇주가 다시 급등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도 잘 유심히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릭스부터 PI, 클로봇까지 이번 주 눈에 띄었던 종목들 살펴봤고요. 선 매매 달인이시니까 다음 주 강할 것 같은 종목들을 미리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가 몇 네. 종목을 뽑아왔는데 네. 다음 주에 이제 강할 것 같은 종목들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약간 네.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약간 올라있는 상태에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손이 느리신 분들은 빠른 종목을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네. 직장인이나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약간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올라있는 종목은 손이 느리신 분들 하지 마시고 약간 바닥권에 있어 안정적인 제가 이따가 좀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바닥주 중에 대박주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한두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 평생 주식에서 까먹은 돈 복구할 수 있고 오늘 네. 여러분들 진짜
나를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그게 강의에서 나오는 거죠? 네, 와. 강의에서 나올 네. 건데 네. 지금 현재 제 컴퓨터에 안 깔려 있어가지고 네. 빨리 좀 이렇게 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 주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네. 최근에 아까 제가 네. 잠깐 설명드렸는데 올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올릭스. 미국 네. 다국적 기업 일라이 네. 릴리죠. 네. 이쪽하고 9,100억 정도의 네. 글로벌 라이센스 계약이라는 거는 기술을 수출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징이 그래요. 돈이 없기 때문에 R&D, 연구 개발을 많이 네. 해야 되는데 맞아요. 계속 적자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기술은 갖고 있는데 아. 기술을 수출하는 거죠. 네. 이걸 가지고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라이릴리에서 직접 이제 나머지 임상을 해서 네. 좋은 기술이 나오면 그대로 인수하고 여기서 마일스톤, 로열티를 얹어서 돈을 다시 줄 건데 만약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매하는 요령이 좀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지금 40만 원이거든요, 거의. 근데 이게 3년 전에는 얼마였냐면 2만 5천 원이었어요. 네. 50만 원 가면 20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네. 특히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이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알테오젠이나 HLB 이런 종목들이 흐름을 같이 한번 놓고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 네. 이제 다음 종목은 PIE라는 종목인데요. 네. PI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리기판인데 2차 전지 비파괴 검사해서 불량을 잡아내는 그런 기술이고 그다음에 머신 비전이라고 있어요. 머신 네. 비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건데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래요. 머신 기계거든요. 네. 비전 아마 비전이 있나 없나 앞으로 미래 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의 눈 역할하는 게 머신 비전인데 지금까지는 기계라는 로봇이 눈 역할이 거의 없죠. 이제 사람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머신 비전을 이용하면은 이 머신 비전의 소프트웨어, 특히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PI인데 네. 기계라든지 로봇이 스스로 앞에 있는 사물이라는 이런 부분을 학습한 다음에 아까 딥러닝 혼자 학습 후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앞으로 이쪽으로 가니까 안 좋은 방어막이라든지 계단이 있더라. 그럼 앞으로 이쪽으로 안 가겠죠. 네. 이런 기술을 머신 비전, 딥러닝 소프트웨어라 네. 하거든요. 아마 오늘 새롭게 설명해드린 네.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 조금 해보시면 네. 이따가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PI 같은 경우, 올릭스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이런 종목 올라가기 때문에 네. 손이 좀 느리신 분들은 조금 피하시고 이런 종목이 있구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I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장 쉽냐면 작년에 에코프로 머티, 에리스 머티 네. 이런 종목 공부를 좀 해보시면 이따가 제가 차트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네.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진짜 좋은 좋은 종목들 많나요? 그죠? 네. 그래서 매매하는 방법을 몇 가지만 알면 진짜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이럭스라는 종목인데요. 에이럭스는 파이트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FC 네. 드론의 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이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건데 우리가 사람 밑에서 조종을 하잖아요. 이 조종을 해서 무선 신호를 드론으로 보내면 드론 인식하고 이걸 따라하는 건데요. 이걸 FC라고 해요. 그래서 FC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체 제작하고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네. 이 종목이 에이럭스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랐지만 단기 종목 상승한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근데 미국에 드론 수출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군사적으로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미래의 무기는 드론입니다. 드론.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고 그러면은 누가 생각해도 러시아가 무조건 승리할 거라고 대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요즘에 보면은 약간 러시아가 깨지는 이유가 드론. 소형 드론으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바로 미래 무기 드론입니다. 이쪽에 이제 미국 공군 쪽에 소형 드론을 직접 납품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IST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 HBM이죠. HBM.
HBM에 특화된 풋 클리너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만들면은 약간 먼지가 묻지 않게 진공 상태에 옮겨야 되는데, 이런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게 풋 클리너라는 그쪽인데요. IST가 신규 상장 후에 강한 상승 후에 한 이틀 정도 해서 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저점에서 모아 가시면 아까 봤던 PIE 같은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이 종목은 저점에서 모아가는 종목들. 아까 올릭스라든지 PI는 손이 느린 분들은 조금 피하시고 네. 그냥 관심 종목으로 보시고 흐름을 네. 한번 보시고요. 아마 PI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굉장히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따라가시면 물릴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으시면 적은 자금으로 상승한 다음에 아래 꼬리를 줄 겁니다. 한 10분, 20분 정도 기다리면 그 저점에서 하시다가 주가가 슈팅이 나올 때 네. 단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IST라든지 방금 말했던 에이럭스 같은 경우 분할로 매집하면 아마 이런 종목들은 조금 안전한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종목만 더 말씀드리면 네.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일단 SK가 붙었거든요. 네. SK에 붙은 종목 중에 이 정도 싼 종목은 없습니다. SK 그룹 중에. 네. 특히 최근에 보면 하나그룹주가 엄청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네. 급등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앞에 대그룹의 마크가 들어갔는지, 네. 우리도 옷이라는 신발 신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가방 비싼 것도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건데 네. 앞에 어디가 붙었냐에 따라서 이게 명품이다 아니다. 네. 이게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SK 이터스 회사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쪽, 지금 태양광 해상풍력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다른 쪽은 다 흐름이 좋은데, 그래서 아마 뭐 원자력 쪽도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해상풍력 쪽에 태양광 쪽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많이 소외된 종목 중에 특히 이제 이 해상풍력도 중요한 거는 ESS라 그래갖고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면 뭐 합니까? 그냥 흘려 보내면은 다 공중에 뜨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네. 모아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저축하는 거죠. 필요한 데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여기 ESS라고 하는데 그쪽에 가장 특화된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가 SK 이터닉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를 장식할 스토롱 종목들 제시를 해주셨는데 올릭스, PI, 에이럭스, IST, SK 이터닉스까지 다음 주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장동호 파트너만의 매매 기법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바로 만나볼까요? 네네. 네.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날 만난 겁니다. 제가 한 5년 만에 처음 나와서 네, 주식하면 진짜 어렵고 힘들잖아요. 맞아요. 뭐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미국 주식 봐야 되고 나스닥이 올라가니 빠졌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번외 거래로 8시까지 또 매매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뉴스는 많이 나오고 노보주, AI 관련주, 뭐 유리기판 한쪽은 이쪽에 올라갔다 그 다음 날 빠지고 하나 쪽이 또 급등했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형성되는데 이 모든 걸 통합해서 제가 간단하게 4가지에서 5가지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건데 이 모든 분들 제가 부자로 만들 자신이 있고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모든 분들 다 부자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도 가능하고요.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미국 주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거고, 최근에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제 고객분들에게 리딩한 종목들 방법을 같이 공유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경제가 생긴 이래로 유일하게 대상을 2번 받은 사람은 장동우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한번 네, 믿고. 따라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랑 조금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제가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실제 매매 기법 제가 5가지로 추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이 방법으로 매매한 종목 설명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신주도주 추세 매매 기법 방법입니다. 여기서 지금은 대장주가 아닌데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대장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섹터, 테마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물려있는 종목이 이게 2차 전지인지 반도체인지 바이오인지 로봇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2차 전지에 많이 물려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2차 전지 중에 한두 종목이 가면은 분위기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종목이 로봇인데 레인보우가 계속 가고 있어요.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4만 원 하던 주식이 40만 원까지 벌써 10배가 올랐는데 또 간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삼성에서 인수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로봇인 이 종목을 안 갔네? 왜 안 가지?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이제 회사 내용을 알아야죠. 회사 내용, 재료, 그다음에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뉴스 이 부분을 알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추세. 이 방향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추세는 흐름을 말하는 건데요. 흐름, 방향성이 중요하죠. 방향성은 딱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횡보는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왔다 갔다 그 어떤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부분, 이 박스권에 움직이다가 우하향은 아래로 가는 거죠. 우리 차트를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래로 가는 거는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계속 빠집니다. 절대 안 올라갑니다. 일단 우하향으로 방향을 바꾼 종목은 최소한 한 달에서 기본 3달 정도 주가가 빠집니다. 계속. 우상향인 종목 반대가 되겠죠.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본 한 달, 3달 정도는 꾸준하게 상승을 합니다. 빠졌다 올라가고 빠졌다 올라가고. 그래서 무조건 우하향은 축소나 매도 후에 우상향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5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 베팅의 기술이거든요. 내가 수익이 100%, 1000% 나오면 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비중이 가장 많이 실려야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4가지를 확인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섹터가 현재 괜찮아요. 회사 내용, 뉴스, 재료가 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추세 흐름,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확신이 들면은 다른 종목을 다 매도를 하더라도 이 종목에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내 계좌에 레인보우 로봇 스틱이 100% 현금 중에서 50% 있는 거죠. 왜 그냥 집중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완전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회사 내용, 어버브 반도체 하는 건데 회사 내용 간단하게 보면은 온 디바이스 쪽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온 디바이스죠. HBM이 엄청 올랐는데 온 디바이스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제가 아까 그랬어요. 횡보.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거죠. 횡보하다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우하향이냐 우상향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보면 돼요. 우상향으로 바뀌잖아. 이 화살표가 매수한 자리고 문자를 보낸 자리인데요. 저희 고객분들에게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는 거죠. 오늘도 사고 확인 후에 내가 수익이에요. 며칠 후에 또 사는 겁니다. 매도가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저점 대비 주가가 많이 한 70% 정도 이제 수익이 났잖아요. 이때 되면 3분의 1에서 반 정도 파셔야 돼요. 왜 팔아야 되냐? 이 종목이 더 갈 건데 이제 시작하는 종목 또 있어요. 새롭게. 그래서 어버브는 많이 올랐지만 제주 반도체는 덜 올랐다 그러면 제주 반도체 일부러 사는 거죠. 그 돈으로. 이런 매매 방식입니다. 바로 보면 제주 반도체 나오잖아요. 제주 똑같아요. 안에서 행보하다가 1차 매수를 화살표에서 한 다음에 이 종목이 수익이니까 보유를 하고 끝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바닥주 대박 종목을 잡는 방법 하나만 키포인트인데 번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가 행보를 해야 되는 행보하는 종목인데 이게 우하향인지 우상향인지 일반인들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근데 일주일 후에 이 종목이 올라갈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저는. 뭘로 판단하느냐? 네. 진짜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네. 어떤 이거 너무 방법일까요? 알려주면 안 되는데.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이따가 제가 유튜브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살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보면은 파란색 보이고 빨간색이 보이죠. 여기 보면 화살표 바로 다음에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펜 같은 거 있으면 제가 표시를 해줄 건데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그 기능을 모릅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화살표 다음에 보면은 파란색은 2개, 빨간색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어요. 작은 빨간색이. 이게 바로 신호거든요. 나는 앞으로 크게 갈 거니까 네. 나를 좀 이렇게 좀 이뻐해 주든지 네. 많이 좀 사주세요. 이 신호예요. 그 바로 느낌이 알 수 있어요.
아, 큰일인데 이거 다 알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이 파미셀이라는 종목이에요. 파미셀. 네. 파미셀도 횡보하다가 거기서 며칠 전에 여기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 신호가 또 나오죠. 화살표 매수 강력 매수입니다. 네. 그리고 매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상승 후에 횡보는 또 가거든요. 그래서 또 매수해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대박주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PI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PI 이 화살표가 첫 번째 매수 신호고요. 네. 그 전날 또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입니다.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보면 상승 3파가 있거든요. 지금은 상승 1파 후 조정, 2차 상승 준비 중. 근데 한 번 더 간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3번 상승을 하거든요. 한 번 올랐다가 조정, 2번 올랐다가 조정, 3번. 근데 이제 대형주 큰 산업 자체가 바뀌는 부분은 뭐냐면 이 엘리어트 3파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걸 1파라고 보는 거예요. 다 끝난 종목이 빠지지 않고 상승 후에 행보를 하면은 이게 이제 시작의 1파입니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훨씬 더 갈 수 있는. 최근에 이제 하이젠 RM 이런 종목을 했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바닥 행보 후에 앞전에 매수 나는 크게 갈 종목이다.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매수 후에 최초 매수가 11,700원인데 계속 사는 거죠. 지금이 이게 이제 제가 업그레이드 안 해서 26,000원 나온 이 종목이 5만 원까지 갔어요. 수익률이 여기 140%죠. 수익률이 거의 400% 가까이 난 겁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사고 이 종목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집중 매매를 하는 거죠. 그쪽에. 다른 종목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거의 2,400개, 2,600개 되거든요. ETF까지 합치면 그런 종목은 다 버리는 거죠. 삼성전자 물론 좋은 주식입니다. 그렇지만 버립니다. 왜? 나는 이런 주식을 사기 위해서. 개인은 현금이었기 때문에. 네. 클로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클로버도 마찬가지. 행보 후에 신호 나오고 방향성 우상향, 강력 매수. 그다음에 전진건설 로봇도 행보 후에 계속해서 매수 신호 나오고 매수. 지금도 가고 있어요. 지금도 가고 있고 아마 더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점에서 매집 후에 이 시메스라는 종목도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거든요. 이 화살표가 몇 개 있으면 여기가 전부 다 매수한 자리거든요. 강력 매수해서 끝까지 홀딩하는. 그다음에 레인보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가 3만 원에 출발해서 지금 40만 원 넘었거든요. 수익률로 한번 보면 저점 대비하면 1000%가 넘어갔어요. 한 1300%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핵심 포인트를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그전에부터 여기서 빨간색 신호등이 연속해서 5개가 2번이 나왔어요. 이런 종목은 대박의 초대박이라는 거죠. 아까 한 번 나와도 엄청 오른다고 했는데 얘는 2번 연속해서 신호가 나왔다는 거는 엄청난 큰 돈들이 엄청난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나온과 동시에 보면은 화살표가 전부 매수거든요. 매수. 이때가 3만 원, 4만 원 집중 매수한 겁니다. 여러분들 확신이 들면 확실하게 베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번 샀다고 해서 제가 지나가다 한 번 이야기한다고 이 종목 끝까지 들고 있지 않아요. 이야기를 해주고 회사 내용을 설명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반복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 매매를 한 거고 그래서 제가 한국경제TV 유일한 대상을 2번 받은 전문가 장동호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